대주주 양도세 이슈 걱정 안 해도 될까 하는 겁니다. 자, 민 부장님. 네. 작년 이맘때 뭐 3억 원으로 낮춘다 했다가 한번 시장에 한번 나단이 한번 났었던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대주주 요건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주식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게 이제 한 4분기 정도에 계속해서 최근 몇 년간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제 낮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대주주 요건 자체가 이제 한 종목당 2017년도에는 이제 25억 원에서 한 15억 원 정도로 낮춰졌었고요. 한 종목에. 네, 2019년도에는 15억에서 또 10억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근데 네. 지난해에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3억 원으로 낮춘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일단은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근데 정영훈 이게 개인이 아니고 뭐 가족 합산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배우자와 그리고 부모님 세대 그리고 자식 3대 직계 좀비속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네. 10억이 넘어가면 한 종목에 대해서 네, 그렇죠. 뭐 10억이건 20억이건 그 정도 주식을 갖고 있고 대주주 소리를 들을 정도 되면은 뭐 주식으로 차익 남겼으면 세금 좀 내고 사는 게 어때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난리 납니다. 또 댓글에. 그럼요. 저희 안 그래도 난리 나는데. 2023년부터 이제 금융투자 소득 과세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주로 쟁점이 됐던 거는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가치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것 때문에 이 4분기 한 10월, 11월, 12월 이쯤 오면은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진짜 매물이 느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러합니다. 월별로 봤을 때 개인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1월에는 얼마나 매수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1월에 얼마나 매수한 해가 많은지 매도한 해가 많은지를 나타낸 건데 재밌는 게 10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적으로 개인들이 매도하는 경향을 보여요. 특히나 연말 12월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개년도 동안 개인이 순매수를 한 해가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해서요.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뭐 딱히 이 종목들은 피해를 입는다라든지 여기에서 뭐 자유롭다 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민 부장님?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게 이제 코스닥 쪽이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인데 자, 당시 2000년도 초반에 개인 거래 비중이 80% 넘었었을 때 코스닥 시장의 이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아래쪽입니다. 코스피 아이고야. 대비해서 코스닥 상대 수익률이 보면 다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가 앞에 달려져 있죠. 그래서 연말에 항상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기 때문에 개인 순매수와 함께 좀 수익률도 높은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주주 자격을 내가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도 맞물리면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네요. 개인의 비중이 높고 수익률이 많이 난 많이, 종목이라면 맞습니다. 내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보통 우리가 4분기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4분기에 분명히 이런 물량이 나올 텐데 점점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11월, 12월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9월 말만 돼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팔기 전에 나부터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목들이 되게 재밌어요. 점점 식어가는 동학개미 화력, 빚투 차단의 양도세까지 발목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줄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 기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대주주 요건이 전체 그 회사의 총 지분율이 아니고 그냥 금액 기준이네요. 지분율로도 계산을 할 수 있고 금액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코넥스가 4%,
기준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1% 1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1%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전체로 봤을 때 1,000억짜리를 가지고 있을 때 1%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율로 보는 것보다는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무래도 해당 여부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장안 좋은데 주식 발굴단에서까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좀 덜 오른 종목들은 그러면 이 이슈로 인해서 좀 반사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좀 낮춰놨다가 꼭 뭐 주식을 내가 100%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안 오르는 종목, 모멘텀이 없는 종목을 무조건 사기보다는 그쪽에서도 뭐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 없다면 그냥 현금으로 좀 만들어뒀다가 오히려 연말이 지나고 연초에는 항상 또 그렇죠. 뭔가 예, 정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코스닥이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또 세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현금 만들어 놓은 걸 그때 집중해서 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 요 정도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비중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야, 이건 두 현금을 분다 좋아하시는 현금을 좋아하시는 정다운 연구님이네요. 어느 정도로 갖고 있어야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흔들림에 좀 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또 이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0% 정도 굳이 비율을 뽑자면 포트에 종목이 한 대여섯 개 있고 많은 경우는 한 10종목 있고 한데도 그 와중에 현금 비중도 한 20-30%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 저 사람은 좋겠다. 현금 비중도 한 20-30% 가져갈 만큼 돈 많네 이러는데. 자기 전체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비중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쵸. 처한 환경도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몇 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예. 그럼 신용 네. 쓰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마이너스네. 그렇죠. 예. 그죠? 신용은 안 쓰는 게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지금은? 시점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네. 아니 뭐 신용으로 지금 상당히 수익 내는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근데 개인 투자자 그건 입장에서 증권사 경영진의 네. 입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뭐 전략을 짜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런 방송의 주제랑 좀 다르고 말도 길어질 텐데 종목별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그 말은 결국 군중 심리 혹은 매크로 변수의 반영을 어느 정도 좀 했다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려 요인들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 10분,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제가 느끼는 거는 두 분은 어쩔 수 없는 정권맨입니다. 이게 우리 민 부장님께서 본인의 피부를 갖다가 시장 수능형이라 하셨지만 지금 두 분 다 순발력도 여느 때와 좀 달리 좀 떨어져요. 장은 좋고 볼 일입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 양도세 이슈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한 종목들이 만약에 이러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이 부분 때문에 수급상의 이슈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 중에서 한번 종목들을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점검을 해보고 주가가 싸진 종목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이제 수익률 흐름을 한번 보시면 방금 정다운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시장에 가장 지금 좀 믿음이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고 싶은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제 업종이 2차 전지 그쵸. 쪽인데 2차 전지가 어쨌든 2차 전지 지수 자체를 보면 연초 대비해서 한 60% 지수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100% 이상 오른 종목도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차익 실현 욕구, 뭐 과세 회피하기 위한 물량으로 나오면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약점이 비싸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뭐 30배, 40배 되는 네. 30배, 40배는 네. 너무 우습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 오히려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달라진 게 없다라면 성장 스토리가 달라진 게 없다라면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